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치열한 생존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조선 궁궐에서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외로웠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조선시대 궁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화려한 왕의 침전, 궁녀들의 우아한 움직임, 그리고 왕비와 후궁들의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후궁들에 관한 겁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 모습이 아니라 기록 속에 남아있는 진짜 이야기요.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때도 사람들은 외로웠구나. 그때도 선택할 수 없는 삶이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생각보다 괜찮은 시대구나.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조선 궁궐, 그 가장 화려한 감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조선시대 후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왕의 아내 중에서 왕비가 아닌 여인들을 말합니다. 왕비는 딱 한 명이죠. 나라의 어머니, 중전마마. 그런데 왕에게는 왕비 말고도 여러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후궁입니다. 후궁에도 등급이 있었어요. 빈, 귀인, 소애, 수계. 이렇게 품계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많이 받으면 품계가 올라가고 그러지 못하면 평생 낮은 자리에 머물렀죠. 그럼 이 여인들은 어떻게 궁궐에 들어왔을까요? 대부분은 양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궁녀 출신도 있었어요. 궁녀로 궁궐에 들어와서 왕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후궁이 되는 건 사실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결정이었고 때로는 왕의 명령이었죠. 내가 궁궐에 들어가야 한다. 그 한마디로 인생이 결정됐어요.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의 삶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궁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궁녀들의 시중을 받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후궁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단 하나. 왕의 아들을 낳는 것. 그것도 건강한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왕위를 이어받는 나라였으니까요.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조선 역사에서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조, 연산군, 인조, 영조 이분들이 모두 후궁 출신 어머니를 두셨죠. 그러니 후궁들 사이에선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 가문이 달라진다.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나는 대비가 된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대부분의 후궁은 평생 왕을 한두 번 보고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그럼 후궁들은 궁궐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궁궐 안에는 여러 건물이 있었습니다. 왕이 사는 곳은 침전이라고 불렀고 왕비가 사는 곳은 중궁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후궁들이 사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동궁 근처나 궁궐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정각이었죠. 후궁마다 각자의 처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공간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왕비의 공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그 작은 공간 안에서 후궁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제 왕이 부를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밤이 되면 궁녀가 와서 말합니다. 오늘 밤 대령하라 하십니다. 그럼 후궁은 서둘러 몸을 정돈하고 왕의 침전으로 갔죠. 하지만 그런 날은 드물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어떤 후궁은 1년 내내 한 번도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여인들은 점점 외로워졌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건 뭘 의미했을까요? 단순히 사랑받는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곧 권력이었어요. 왕이 자주 찾아오는 후궁은 궁궐 안에서 힘이 생겼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눈치를 받고 궁녀들도 조심스럽게 대했죠. 심지어 왕비조차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왕이 총애하는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왕자가 됩니다. 그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후궁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 후궁들 사이에선 총애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어떻게든 왕의 관심을 끌어야 했어요. 아름다움을 가꾸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때로는 더 은밀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궁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인 룰이었죠. 예를 들어 왕이 어느 후궁을 총애하는지는 궁녀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왕이 누구를 자주 부르는지, 어디에 오래 머무는지 궁녀들은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은밀하게 퍼져나갔죠. 후궁들 사이에서도 눈치 싸움이 있었어요. 왕비와 후궁 사이에도 긴장이 흘렀습니다. 왕비는 후궁을 견제했고 후궁은 왕비를 의식했죠. 특히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들 사이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세자가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이 후궁들을 더 치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 속에서 진짜 사랑은 없었어요. 왕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후궁들이 정말 왕을 사랑했을까요?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왕을 사랑해서 궁궐에 들어오고, 왕을 사랑해서 경쟁하고, 왕을 사랑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지만 기록을 보면 다릅니다. 후궁 대부분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궁궐에 들어왔어요. 가문의 명령이었고 왕의 선택이었죠. 그 여인들이 왕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아남기 위해 애썼던 걸까요? 조선시대 기록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후궁은 왕의 총애를 얻지 못하면 평생을 외로이 지낸다. 평생을 외로이.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왕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늙어가는 후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여인은 뭘 위해 궁궐에 있었던 걸까요? 사랑? 아니요. 그건 생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후궁 중에는 왕의 총애를 받지 않아서 오히려 편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총애를 받으면 권력이 생기는데 왜 총애를 안 받는 게 편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총애를 받으면 그만큼 위험도 커지니까요.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은 늘 감시를 받았어요. 왕비의 견제, 다른 후궁들의 시샘, 심지어 대신들의 눈총까지. 저 여인이 왕을 혹하게 한다. 저 여인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런 말이 나오면 후궁은 위험해졌습니다. 실제로 조선 역사에서 후궁이 폐위되거나 유배되거나 심지어 사약을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장희빈이 그랬죠. 숙종의 총애를 받아 왕비까지 올랐지만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후궁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차라리 조용히 사는 게 낫다. 왕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일부러 왕을 피하거나 총애를 사양하는 후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조선 궁궐의 또 다른 얼굴이었어요. 화려함 속 외로움, 권력 속 두려움,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삶. 그럼 후궁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몸을 정갈하게 했습니다.
궁녀들이 물을 데워오면 세수하고 머리를 빗었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후궁도 품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이 달랐습니다. 높은 품계의 후궁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낮은 품계는 그럴 수 없었어요. 옷차림 하나도 신분을 드러냈죠. 식사는 궁녀들이 가져다 줬습니다. 후궁은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왕과 함께 식사하는 건 특별한 날에만 가능했죠. 식사 후에는 뭘 했을까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 한 후궁은 자기 처소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궁궐 밖은 물론이고 궁궐 안에서도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었죠. 그러니 하루 종일 작은 방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는 왕을, 언제 올지 모르는 총애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궁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과 로맨스가 가득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생존의 공간이었어요. 후궁들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궁궐에 들어올지 말지도, 왕을 사랑할지 말지도, 아들을 낳을지 말지도, 모든 게 정해져 있었죠. 그 안에서 여인들은 그냥 살아남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할지, 어디서 살지, 무엇을 할지.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때로는 외롭고 불안하고 힘들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조선 후궁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 느껴지지 않나요? 그 시대 여인들도 외로웠어요. 그 시대 여인들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괜찮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